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에 아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요. 예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이 바뀌게 된 시점이라서 그런지 기억났나 봐요. 생각난 김에 그때 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원하게 시댁 털어버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했고 친정집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노후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했고요. 나중에 돈을 더 모으면 집 평수를 넓혀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딱 한 가지, 남편의 여동생만 빼면요. 오, 오빠 집 대박인데? 왜 이렇게 좋아? 거실이랑 부엌도 넓고 방도 많고. 이야, 결혼하더니 성공했네, 우리 오빠. 성공은 무슨, 처가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마련한 건데 뭘. 그러니까 성공한 거지. 능력 있는 처가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어쨌든 부럽다. 이런 집에서 살고. 난 언제 이런 넓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그러니까 얼른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그게 뭐 쉬운 줄 알아? 주변에 괜찮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뭐 어쨌든 차차 결혼하겠지. 그런데 오빠, 집에 방도 많은데 나 가끔 놀러와서 자고 가도 되지. 아예 내 방으로 하나 주는 것도 괜찮고. 뭐? 네 방을 하나 달라고? 응. 가끔 놀러와서 잘 때 그 방 내가 쓰겠다고. 오빠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서 내 직장까지 거리가 멀잖아. 매일 그 먼 거리를 지옥철로 왔다 갔다 해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오빠 집은 마침 내 회사 근처더라고. 가끔 힘들 때 겸사겸사 이용할게. 괜찮지?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 하는데 신우와 남편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얼핏 들어보니 방 하나를 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집이랑 회사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하기 힘들겠어요. 뭐 어쩌다 가끔은 자고 가도 괜찮지만 방 하나를 아예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방마다 어떤 용도로 쓸지 다 정해놔서요. 아가씨 자고 갈 때는 거실에 이불 펴줄게요. 아니면 이참에 자취를 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취는 뭐 아무나 하나요? 돈이 있어야죠. 아가씨 모아놓은 돈 없어요? 에이, 내 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집 형편 어려워서 등록금도 다 대출받았는데 학자금 갚고 살림에 보태다 보니까 많이 못 모았지 뭐. 그러고 보면 내 동생 참 기특하면서 불쌍해. 나중에 일 늦게 끝나고 힘들면 편하게 자러 와. 남편이 참 눈치도 없이 인자한 오빠인 척 하길래 눈으로 욕을 한번 해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힘들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신혼인 거 알죠? 한참 깨보고 있을 테니까 비위 괜찮으면 놀러 와요. 돌려 말했지만 어느 정도 눈치 줬으니 알아들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찍 출근해야 해서 하루 자고 간다고 왔더라고요. 하루 자고 가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싫은 티 내기 뭐해서 쿨하게 이해하고 재워줬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자고 가는 날이 점점 늘어나더니 일주일에 3-4번을 자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살림하는 걸 보고 이것저것 어머니께 다 이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새아가 나다. 네, 어머니 잘 지내셨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별건 아니고 요즘 우리 딸이 너희 집에서 출퇴근하잖니. 그래서 잘 좀 챙겨달라고 전화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애니까 힘들지 않게 밥에 신경 좀 써주고 아침밥을 꼭 먹이고 출근시켜라. 어머, 어머니. 아가씨가 뭐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침밥이야 알아서 차려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저랑 남편 아침 안 먹고 출근해요. 서로 아침에는 입맛 없어서. 거기다 저도 직장 다니잖아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랴 바쁜데 어떻게 아가씨 아침밥을 챙기겠어요. 대신 아가씨가 차려 먹을 수 있게 냉장고에 먹을 건 늘 준비해두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가씨 이렇게 자주 오시니 아예 생활비를 좀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니, 그거 좀 챙겨주는데 뭘 생활비를 받니? 우리 딸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어머니, 아가씨 먹성이 얼마나 좋은데요. 남편이랑 저랑은 입이 짧아서 2주에 한 번 장을 봤는데 아가씨 오고 나서 매주 장 보는 걸요? 그것도 부족할 지경이고요. 아무튼 남편이랑 협의해 보려고요. 아니면 이참에 아예 자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집에 신호가 있는 것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괜히 전화해서 이것저것 챙겨주라며 시집살이 시전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뿌리부터 잘라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슬쩍 자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취는 무슨 자취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여자 혼자서 자취하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그리고 우리 딸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얼른 돈 모아서 시집 가려면 앞으로 부지런히 돈 모아야 해. 자취하면 돈 못 모아. 마침 너희가 그쪽에 사니까 다행이지. 참,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너 살림 솜씨가 형편없는 것 같더라. 청소도 매일매일 안 하고 빨래 널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우리 아들이 한다며? 그런 걸 남자한테 시키면 되겠니? 여자가 하는 일인데. 우려스러운 말이 들리고야 말았습니다. 신우는 우리 집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것을 어머니께 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노는 것도 아니고 남편처럼 같이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매일 살림을 돌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이 옛날 시대도 아니고 여자 남자 따로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희생하면서 남편을 모시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부부는 같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는 그런 결혼 생활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참, 어머니, 제가 지금 일이 생겨서 먼저 끊겠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계속 전화하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 것 같아서 핑계대고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맨날 저렇게 자고 가는데 그냥 둘 거야? 응? 그게 왜? 그러면 안 돼? 안 되냐니? 무슨 반응이 그래? 진짜 기가 차서. 그리고 애초에 이런 건 나한테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 가족이라고 본인이 괜찮으면 넘어가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나한테는 단지 시댁 사람일 뿐이야.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내가 아가씨 눈치를 봐야 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다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지내니까 그런 줄 알아. 이번에 아가씨 오면 이제 그만하라고 말할 거야. 자기야,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해. 직장이 멀고 힘들어서 오는 건데. 내 동생 사정이 좀 딱하잖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줘? 자기는 친동생이니까 뭐든지 이해해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난 말했지. 나한테는 당신이 생각하는 친동생이 아니라고. 어쩌다 힘들어서 오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뭐 일주일 중 평일을 살다시피 하는데 이해하라고? 이건 아니지. 솔직히 처지 바꿔서 나한테 남동생이 있는데 자기 아가씨랑 똑같이 굴면 어떨 것 같아? 자기 다 이해해주면서 편히 지낼 수 있겠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도 편하게 쉬고 싶어. 내 집인데 퇴근해서까지 눈치 보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 거기다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야.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싸울 일도 없는 우리가 아가씨 일로 이렇게 다퉈야겠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눈치 볼 일이 뭐 있나? 내 동생이 뭐라고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기는. 오늘 어머님이 전화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나더러 자기 동생 아침 챙겨주라셨어. 그게 말이 돼? 난 뭐 아침에 시간이 남아 돌아? 밥 혼자 못 차려 먹는 애도 아니고 말이야. 거기다 아가씨 여기서 보고 들은 거 어머니께 다 일러 바치는 것 같더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자기한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시키지 말라고 뭐라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로서는 아들이 그런 거 안 했으면 하시는 거지. 뭐 그리고 남자가 주방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옛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뭐. 아무튼 나 이번에 아가씨 오면 따로 이야기 좀 할 테니까 자기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빠져 있어. 알겠어? 자기야, 그래도 뭐라고 하지 마. 그냥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내가 좋게 잘 타일러 보낼게. 어? 됐어. 어느 천년에 타일러서 보낼 건데? 또 동생이라고 마음 약해져서 말도 잘 하지 못할 거면서. 그냥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귀한 본인 동생은 늘 불쌍하다면서 감싸고 돌기만 하는 남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신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신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눈짓하고 신우에게 앉아서 밥 먹자고 불렀습니다. 언니가 웬일이에요? 저녁밥을 다 차려서 절 기다리고. 혹시 오늘 엄마 전화 받았어요? 역시 시어머니 파워가 장난 아니네. 많이 혼났죠? 우리 엄마가 한성질 하는데. 간신히 참고 좋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입을 연 신우는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좋게 말할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않고 다 쏟아냈습니다. 지금 내가 어머니께 혼났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하긴 아가씨가 어머니께 전화로 다 일렀으니 어느 정도 찔려서 하는 말인가? 네? 아가씨 말대로 오늘 어머니께 전화 받았어요. 참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고리타분한 예적 사상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내 생각 똑바로 전달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우리 둘이 알아서 할 테니 아가씨나 어머니나 터치 말아줬으면 해요. 솔직히 신혼기간에 아가씨 이렇게 찾아오는 거 달갑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남편 생각해서 배려했는데 고마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사사건건 말 옮기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가씨 우리 집 그만하줘요. 이런 식으로 나 잡으려는 아가씨랑 같이 못 지내겠어요. 직장 거리가 멀어서 힘들면 자취하던가 직장을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생각해서 하나 골라보도록 해요. 오늘 아가씨한테 이 말하려고 저녁 준비했어요. 저녁 맛있게 먹고 오늘 마지막 하룻밤 잘 자고 가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한마디 말 안 지고 다 받아치길래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상상이 이상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 사람들 무서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엄마가 아시면 어쩌려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요? 아가씨가 어머니 사상을 많이 물려받았나 봐요. 그래요. 늘 하던 것처럼 이것도 어디 일러봐요.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소용없으니까 밥 맛있게 먹고 쉬어요. 난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제 말을 듣고 씩씩거리는 신우를 두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우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밥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대로 짐을 싸서 집 밖을 나가버렸어요. 신우가 그렇게 가버리자 남편은 제게 한 소리 했습니다. 자기야, 좋게 이야기하면 되지 꼭 이렇게 서로 얼굴 붉혀야 하겠어? 그러니까 내 말이 서로 적당히 거리 두고 자주 마주치지 않으면 이런 일 안 생겼어. 거기다 아가씨가 먼저 시작한 거야. 어머니랑 같이 나 시집살이 시키려고 각재고 있는데 내가 넘어가줘야 해? 싫어. 애초에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가씨랑 알아서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는 그냥 모른 척해. 그래도 이 밤에 혼자 저렇게 가게 하면 안 되지. 나 차로 동생 데려다주고 올게. 남편은 서둘러 동생을 찾아 나갔습니다. 정말 눈물겨워 못 봐줄 것 같더군요. 얼마나 대단한 동생이길래 저리 감싸고 도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의 태도에 순간 내가 좀 심했나 싶다가도 처음부터 선을 딱 그어놓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개념치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대로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더구나. 힘들게 일하고 온 애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해서 꼭 그 밤에 집에 돌려보내야 하겠니? 어머니,
아가씨가 어떻게 말을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저 심하게 뭐라 한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 말이 맞잖아요.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어쩜 말 한마디를 안 지니.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어디 한번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대 갈기를 우습게 하는 너한테 내가 뭘 시어머니 대접을 받겠니?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더 말씀드려봐야 어머니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네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가씨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와 남편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가씨와 생긴 감정의 골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중에 봬요, 어머니. 신우년이 어머니께 어떤 식으로 말을 전했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시댁에 설설길 필요는 없잖아요. 워낙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지지 않고 제 소신 있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와 신우하고 사이는 좋지 않았죠. 딱히 개선해보려고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노력해서 잘 지내고 싶은 인물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못 잡아먹을 듯 시집살이 시키시려고 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나름대로 할 말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흐르고 우리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신우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 갑자기 결혼하네?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할 줄은 몰랐네. 만난 지 반년도 안 된 거로 알거든. 그런데 집이 꽤 사나 봐. 예비 남편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신우는 전부터 돈 많은 남자 잡아서 결혼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기어이 능력 있는 남자를 잡은 모양이었어요. 이 남자를 놓칠세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결혼하겠다며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만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능력 있는 본인 남편을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저 보란 듯 일부러요. 부럽기는커녕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으면 했죠.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당당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신우였죠. 저 왔어요. 아가씨,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왔으면 벨을 누르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언니, 가족끼리 그렇게 선 좀 긋지 말고 살아요. 우리 오빠 집에 내가 비밀번호도 못 누르고 들어와요? 나 지금 언니랑 말싸움할 기분 아니니까 나 좀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나 며칠만 저 끝방 좀 쓸게요. 미리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며칠 방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거기다 신우의 손에는 큰 캐리어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려는 신우를 막아세우고 물었습니다. 연락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며칠 동안 끝방을 쓴다니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 캐리어는 뭐예요? 아가씨 혹시 집 나왔어요? 보면 몰라요. 아, 나 지금 기분 너무 안 좋으니까 이따가 오빠 오면 이야기해요. 나 좀 쉴게요. 본인 할 말만 틱 뱉어내고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락 없이 찾아와서 저게 정말 왜 저러나 어이없더라고요. 거기다 캐리어를 보니 뭔가 일을 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오면 같이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신우를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신우를 불러서 나와보라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대충 자초지정을 설명해뒀고요. 남편은 신우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너 오빠한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거기다 저 짐은 다 뭐고? 나 집 나왔어. 뭐? 집을 나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강서방이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대판 싸우고 나 쫓겨났어. 뭐라고? 아니, 네가 뭘 어쨌다고 널 쫓아내. 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너 당장 짐 챙겨서 오빠 따라와. 어디 감히 내 동생을 쫓아내? 쥐가 그렇게 잘났어? 됐어. 가봤자 소용없어. 이미 이혼까지 다 했으니까. 이혼했다고? 그럼 너 지금
이혼당하고 쫓겨났다는 거야? 이 새끼가 내 동생 데려갈 때는 언제고 이딴 식으로 버려? 가만 안 둬. 너 당장 따라와. 아, 좀 오버 좀 하지 마. 오빠 가봤자 소용없어. 내가 쫓겨날 짓 했으니까 이혼당한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 엄마한테는 좀 비밀로 하고 나 여기서 신세 좀 질게. 돈이고 뭐고 다 빼앗겨서 어디 갈 곳도 마땅히 없으니까. 네가 뭔 잘못했길래 이혼당해? 보나마나 그 새끼가 단물 다 빠지니까 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새끼 가진 재산 반은 들고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바보같이 왜 그러지도 못하고 몸만 달랑 나왔냐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실은 내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당한 거야. 내 잘못이 있으니까 재산이고 뭐고 나눌 수 있겠어. 나 돈 없는 거지인 거 아니까 불쌍해서 그냥 이렇게 끝내준 거야. 오빠,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비밀로 해야 해. 알겠지? 갑자기 이혼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신우가 바람 피웠다고 하니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속으로 충격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돈 많은 남편 덕에 펑펑 쓰고 다니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잘하는 짓이다 싶었습니다. 얄미운 여우 같은 년이라 본인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진 좋아요. 왜 이혼당하고 와서 우리 집에 며칠 지낸다는 건지 또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요. 잠깐만요, 아가씨. 이혼당하고 쫓겨나서 정말 유감인데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는 걸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면 어떡해요? 적어도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연락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아가씨가 마음대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언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따져야겠어요? 가뜩이나 이혼당하고 쫓겨나서 짜증나 죽겠는데 어쩜 그렇게 매몰차요? 아무리 미운 신우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하네. 여기서 같은 여자라는 소리가 왜 나와요? 내 말은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그만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둘이 싸워야겠어? 우선 이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내가 동생이랑 잘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 그만해. 그래서 앞으로는 어쩔 거야? 여기서 지내다가 엄마한테 다 말씀드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상황 봐서 엄마한테 이혼했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엄마 혼자 사는 그 좁아 터진 집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 좁아서 같이 못 살아. 엄마도 싫다고 할 거고. 좀 쉬다가 일 좀 구하면 알아서 나가든지 할게. 그때까지만 여기서 지낼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집이 좁아서 같이 지내기 싫다는 게? 그래서 계속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언니, 여기 방도 많잖아요. 좀 같이 지낼 수 있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여기 언니 집이기 전에 우리 오빠 집이에요. 동생이 좀 오빠 집에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남대하듯 하냐고요. 내가 언니 성격 더러워서 오래 있지도 않을 테니까 나갈 집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요. 신우년이 뱉은 말에 열이 받아서 되받아치려고 준비하는데 남편이 서둘러 신우를 방으로 밀어넣더니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잔뜩 화가 나서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아직 말도 안 끝났어. 아, 그만해. 가뜩이나 심란애한테 뭐라고 해서 좋을 게 뭐야?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겠어? 그리고 당신도 들었잖아.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사리분별 할 수 있겠냐고. 바람 피운 건 잘못했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잖아. 딱한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그러니까 애초에 양해를 구했다면 나 이렇게까지 안 해. 근데 아가씨 하는 꼴을 봐. 내가 좋게 받아줄 수 있겠어? 지금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통보하는 게 맞는 거야? 아가씨 저러는 거 나 싫어해서 무시하는 거잖아.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말만 당분간이지 또 예전처럼 계속 눌러앉을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동생이 당신을 무시하다니. 그건 당신 편견이야. 그리고 설사 상황이 어려워서 눌러앉는다고 해도 난 동생 도와주고 싶어. 내가 말했잖아. 동생 어릴 때부터 불쌍하게 컸다고. 오빠로서 동생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당신은 외동딸이니까 이해 못하겠지만 제발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조금만 이해해줘.
동생 나이도 있는데 재혼해야지. 계속 여기 있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보,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응? 좋아. 놀러 왔는 건 안 되고 당분간만이야. 대신 그 안에 아가씨가 내 신경 건드리는 짓 하면 나 못 참아. 그러니까 얼른 당신이 알아서 타이르든 혼을 내든 어머님 집으로 데리고 가. 계속 이 집에 있게 하지 말고. 알겠어? 동생이라면 마음 약해져서 저러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오빠로서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니까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였고 신우를 잘 타이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우 대신 어머니께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신우를 만나러 집에 들렀습니다. 방에서 신우랑 남편이랑 뭔 이야기를 심각하게 주고받고 거실로 나오더니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딸 사정이 좋지 않아. 저지른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난 일 떠들어봐야 뭐하니. 가족은 그냥 품어주는 거지. 이래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야.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가족 그냥 다 합쳐 살자꾸나. 네? 합쳐 산다니요? 딸이랑 내가 같이 살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 좁잖니. 거기다 외진 곳이라 일자리도 많지 않고 거리도 문제고. 이참에 내가 살던 집 정리하고 너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겠다. 이 집에 아들이랑 너랑 손자만 사는데 방이 많잖니. 이 넓은 집에 셋이서 휑하게 사는 것보다 북적거리면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 사는 게 좋지. 남편에게 같이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이야기했는데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우려하던 현실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휙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방에서 남편하고 이야기하신 거죠? 우선 죄송하지만 함께 사는 건 어려워요. 남편에게 이야기 못 들으셨나 보네요. 우리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겠어요? 여보, 우선 그건 나중 일이고 급한 대로 이렇게 같이 지내자는 거지. 그건 당신하고 어머니, 아가씨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잖아. 왜 항상 다들 저한테 미리 물어보지 않고 통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 같이 사는 거 반대하니까 설득하셔도 소용없어요. 아가씨 일은 남편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너는 하여간 끝까지?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며느리를 들여서는. 남편과 어머니 아가씨가 돌아가며 제게 뭐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씨알도 안 먹힐 게 뻔했는지 어머니와 아가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남편과 계속해서 말다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이 매우 상해 있었고 지치더라고요. 나중에는 말도 안 통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냈고요. 그러던 중에 웬일로 남편이 먼저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당신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만 생각해서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됐거든. 아무튼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른 방법 생각해 볼게. 정말 그래도 되겠어? 그럼.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그만하자.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화 풀고 우리 기분 전환할 겸 여행이나 다녀올까? 여행? 갑자기? 그래. 우리 가족여행 안 간 지 오래됐잖아. 이참에 여행이나 다녀오자. 싸운 거 화해 기념으로 우리 가족 다시 단단히 뭉치는 의미로. 어때? 마침 우리 아들 곧 방학 기간이잖아. 요즘 제주도에 한 달 살기가 그렇게 좋다더라. 주변 회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다들 좋다더라고. 우리도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나도 들어보긴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그런데 한 달씩은 너무 길지 않아? 뭐 어때? 당신이랑 나랑 한 달 휴가 낼 수 있잖아. 기념적으로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제주도로 여행 다녀오자. 남편의 갑작스런 사과와 함께 여행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휴가를 한 달 정도 낼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은 이왕 다녀오는 거 푹 쉬자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실은 저도 남편과 만약 싸우고 있기 싫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갔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행 준비를 마친 다음에 가족과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즐겁게 보내서 그런지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행복한 여행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오니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신발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집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와 있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천천히 집에 들어가니 신우와 어머니가 거실에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집주인처럼 맞이하더군요. 너희 이제 오니? 그래, 여행은 어땠어? 재미있었어? 아이고, 우리 손자.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으면 그래. 얼굴이 다 시커멓게 탔네. 어머니랑 아가씨가 왜 여기에? 저는 서둘러 집을 마저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예감이 역시였어요. 집안에는 못 보던 어머니와 신우의 물건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또 남은 방들은 아예 어머니와 신우 방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눈에 펼쳐진 어이없는 일에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재미있게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집에 돌아왔더니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집에 어머니하고 아가씨 집 뭐예요? 거기다 저 방들은 대체 뭐고요? 혹시 저희 여행 간 사이에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집에 내가 들어오겠다는데 뭐 문제 있냐? 어머니,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여행 간 사이에 이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막무가내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이거 아가씨 생각이에요? 웃겨 정말. 여기서 왜 날 걸고 넘어져요? 이거 다 오빠랑 이야기 된 건데. 뭔 허락을 맡으란 거예요? 뭐라고요? 오빠랑 이야기가 됐다고요? 서둘러 남편을 쳐다보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갑자기 사과한 것 하며 한 달 동안 여행을 가자고 한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어쩐지 여행 중에 어머니와 아가씨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물었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다 방법이 있다며 이야기하더니 이럴 참이었던 겁니다. 믿었던 남편 새끼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격이었어요. 퍼즐이 다 맞춰지니까 속에 있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말해봐. 어머니하고 아가씨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보라고. 여보, 우선 진정하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 혹시 내가 생각한 게 맞니? 나한테 그렇게 화내고 난리치더니 이러려고 갑자기 사과한 거였어? 그리고 어머니랑 아가씨 짐 옮기는 시간 벌어주려고 여행 다녀오자 한 거야? 처음부터 모든 게 날 속이려던 행동이었던 거였냐고. 맞아? 그래, 맞아. 네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왜? 내가 오죽하면 이런 짓까지 벌였겠냐? 그러니까 네가 처음부터 좋게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이러지 않잖아.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래, 항상 이런 식이었어.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통보했지. 이번에도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같이 사는 거 절대 허락 못해. 이렇게 내 의사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거면 당신도 따라서 나가. 이게 듣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네가 뭔데 우리 보러 나가라 말아야? 말 가려서 못해? 어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싹수 없이 굴어. 이미 집 정리 다 했고 우리 짐도 다 들여놨는데 나가긴 못 나가.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 네가 뭘 어쩔 거야? 우리가 못 나간다고 배짱 부리면 네까짓게 뭘 어쩔 거냐고.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이미 엄마 집 다 처분했고 짐도 이렇게 다 옮겼는데 인제 와서 어딜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처분하고 들어오래? 당신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되지. 이 집이 당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집이냐고. 애초에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잖아.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장만한 집이야. 나중에 돈 더 모아서 함께 모시고 살자고 다 이야기해놓고는 나 몰래 엄마하고 동생을 이사시키니? 네가 사람 새끼야?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야, 너 말 똑바로 못해? 어디 귀한 우리 아들한테 욕지거리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런 식으로 재수없게 말한다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랑 나 없으면 얼마나 가관이겠어? 안 봐도 뻔하지. 옆에서 꼴보기 싫은 신혼년까지 비아냥거리며 거드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졌습니다. 곧장 그 계집애한테 가서 세게 머리통을 한 대 후려쳤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대책 없는 미친년아. 결혼 전에도 툭 하면 쳐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난리치더니 결혼해서 바람피다 이 꼬락서니 부리니? 대체 네가 뭐길래 자꾸 우리 집에 기어들어오려고 난리야? 집이 자꾸 허름해서 쪽팔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기라도 한 거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야 대고 새언니한테 싸가지 없이 굴어?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이지. 그리고 어머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 선 제대로 넘으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죠. 당신들이 먼저 선 넘었으니까 나도 선 넘는 행동 보여줄게. 당장 다들 짐 싸서 내 집에서 꺼져. 빨리 꺼지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꺼지라는 제 말에 큰소리치는 남편.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을 향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졌습니다. 얼른 꺼지라고 미친놈아. 이제 너하고 끝이야. 지네 식구밖에 모르고 거짓말하면서 나와의 약속 다 무시하는 너란 새끼랑 더 이상 같이 살 이유 없어. 능력도 없는 새끼가 동생이랑 엄마 책임지고 싶어 안달이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네 가족 너나 실컷 부둥켜 갖고 살아. 나랑은 이제 상관없으니까. 제대로 미친년 빙의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집어던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는 놀라서 주춤거렸고 저는 더욱 발광했죠. 그동안 참았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폭발한 것이었어요. 제 기세에 놀란 셋은 주춤거리다 뒤로 밀려서 나가게 되었고 저는 얼른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그들의 짐을 다 집어던졌습니다. 서로 자신의 짐이 망가지지는 않았나 살펴보기 바빴고요. 그렇게 한참을 퍼붓고 나니 맥이 다 빠지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신우와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남편은 계속 문을 열어달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해보자는 거구나 싶어 대야에 물을 받아서 문을 열고 뿌렸습니다. 꺼져! 다시 내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마. 네 엄마랑 동생도 마찬가지고. 이혼장 보낼 테니까 법원으로 나올 준비나 해,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 늘 이성적이고 차분한 제 모습만 보다가 이런 미친 자의 모습을 보니 남편은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10분 정도 더 서성이더니 결국 짐을 챙겨서 사라지더군요. 저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을 시키고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찾아와서 열받게 할까봐 바로 집을 내놨고요. 이혼 준비할 때 남편은 재산을 나누자고 개소리했지만 이게 참 다행인 건지 집을 살 때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샀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남편은 땡전1푼 받지 못했죠. 그걸 모르고 제 명의인 줄 알았던 남편은 나누자고 난리쳤던 겁니다. 저는 이혼 책임자로 남편을 거론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과 질긴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승리하였지만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고 있고요. 지금도 남편은 다시 합치자며 우는 소리 내고 있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설설 기고 있지만 어림없습니다. 다신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친정 부모님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